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Practical Electronics for Inventor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PPT에 정리하는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계속 이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하는 내용은 챕터 2.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챕터 1이 있고, 챕터 1은 그냥 간단한 소개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이제 기초 이론, 우리 전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회론, 그러니까 약간 좀 회로 이론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양으로 좀 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태번한 정리, 노턴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뭐 태번한 정리나 노턴 정리도 뭐 이런 이제 류의 하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 이론의 근간은 키르이호프의 이제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KVL, 그 다음에 뭐 KCL,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중첩의 원리는 이제 정전화분과 정전류원이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요건데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프가 두 개일 때는 이제 루프 1, 루프 2가 있을 때는 이제 루프 1, 2를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합쳐주면 된다 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로를 이제 뭐 루프를 분리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해석할 때는 전류원은 개방하고 여기 오픈 있죠, 오픈. 전류원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해석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 이제 요 개념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류원과 전압원이 같이 존재를 할 때 각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압원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전류원은 이제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해석할 때는 전압원은 쇼트를 시킨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전화번호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하고, 이렇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전류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I1과 I2를 구할 때, 요 I2는 해로 합쳤을 때 I2는 이제 여기 보면은 I21 플러스 I22 요 두 개를 합쳐주면은 이제 요 I2가 구해지고, 그럼 I1은 어떻게 구하느냐? I1은 이제 I11에다가 그러니까 I11하고 I12 얘를 서로 이제 빼주면은 된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이제 요 블로그에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같이 올렸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압원에 의한 전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요 전류원을 개방을 했죠. 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해석할 때는 전압원을 이렇게 단락을 시켰죠. 단락.
단락시켜 가지고 이제 각각 해석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3볼트를 가해 가지고 이 6옴하고 9옴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요 I1 프라임하고 I2의 프라임 전류는 똑같겠죠. 전류는 똑같고 대신에 이제 전압원을 이제 나눠 갖겠죠. 그러면은 요 전류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3볼트에 6옴 플러스 9옴, 그러니까 이제 15옴을 우리 그러니까 V는 IR로 해가지고 I는 이제 V분의 R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볼트에다가 6옴하고 9옴을 더한 15옴을 나눠주면은 여기 이제 0.2옴이 나온다. 0.2A가 나온다는 거하고. 그럼 그때 이제 V는 IR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6옴에는 1.2V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9옴에는 1.8V 걸리겠죠. 그러면 합하면 3V.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전압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원은 전압을 달라시키면 이게 이제 백률로 되죠. 그럼 전류가 요리 하나 흐르고 요리 하나 흐르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I1의 이제 요 2 프라임은 이제 병렬에 돼 가지고 그 이제 나눠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2A를 이제 저항 성분으로 이제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에 이제 내가 그 6옴으로 흐르는 이제 그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15옴에다가 반대쪽 9를 나눠주고 2A를 곱해주면은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1.2A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I2 프라임은 이제 15옴에다가 반대쪽 상대편, 그러니까 6옴을 나눠주고 2A를 곱해주면은 이제 0.8옴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압원은 이제 3볼트를 가지고 저항에 따라서 이제 그 전압을 갈라먹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류원은 이제 병렬이면 이제 전류를 갈라먹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둘을 이제 합쳐보는 거죠. 그러면은 I2는 요 I2의 프라임하고 I2의 이제 2 프라임 요 0.8A하고 그 다음에 이제 2A를 더하면은 요 이제 1A가 나오고, 1A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요 이쪽, 그러니까 I1 여기 I1이죠. I1은 이제 I1의 이제 프라임하고 I1의 이제 2 프라임을 빼면 얘가 서로 이제 전류가 반대죠. 반대니까 이제 요수 빼주면은 0.2에다가 이제 1.2A를 빼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1A가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애초에 이제 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요렇게 흐르는 거는 플러스 되니까 얘는 이제 1A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쪽으로는 0.2A하고 이쪽으로 1.2A 하는 게 빼주면은 이제 방향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1A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I2는 이제 그, 이 보면은 이제 9옴을 흐르니까 여기는 9V가 될 거예요. 9V가 되고, 여기는 9V가 되겠죠. 9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옴을 통해서 전류가 3V 전원 소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죠. 그럼 9V에서 여기 이제 6V가 빠지니까 여기 3V. 그러면 이제 전체 9V 맞죠. 이제 요 6옴으로 6V, 그러니까 요 전류원에 의해 가지고 9V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V가 받쳐주지만은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부분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 뭐 그런 구조로 3V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배터리 충전기는 보통 보면 이제 충전기는 보통 이제 전류 제어를 많이 하죠. 전류 제어.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전류 제어를 하다가 이제 한 90% 만충 가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압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류는 줄고 전압은 일정 유지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 배터리 충전기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원이든 전류원이든 하여튼 이제 어떤 그 소스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번한 정리하고 노턴 정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태번한 정리하고 노턴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뭐 전력전자 보면 이제 인버터도 있고 뭐 SMPS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단전으로 이제 쓰이는 이런데 어떤 복잡한 회로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쓰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컴플렉스 리니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대전력 뭐 대전력 이제 망 우리 이제 뭐 그 이제 뭐 송배전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어떤 도시로 보면 돼요. 또 도시에는 사실 그 여러 군데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 발전소 한 군데서만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이제 사방에서 이제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도시 내는 자체 발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는 또 자가 발전기도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블랙박스고 요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뭐 고장점이 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이런 태번한 정리가 노턴 정리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이제 태번한 저항이죠, 저항. 그 우리가 이제 변압기나 이제 이리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기 기사나 그다음에 뭐 기술사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퍼센트 Z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이 변압기는 우리가 이제 전압을 변환해가지고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걔를 이제 뭐 220이나 380로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어찌 보면 전원소수죠. 전원소수인데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워 스플라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내부장이 있다는 그 내부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내부장이 하는 역할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류 공급 능력이죠. 전류 공급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태분한 저항도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원 장치의 전류 공급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 내부장을 얘기하듯이 얘도 이제 똑같은 개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태분한 정리를 해가지고 요 태분한 저항을 구하는 자체가 이제 요런 이제 좀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르는 회로인데 거기서 이제 얘가 어떤 특정 그 포인트를 이렇게 터미널을 잡았을 때 이쪽으로 이제 그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단락 전류 같은 거 이제 고장점에 대한 단락 전류 계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태번한 그 이제 그 전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일단은 이제 그 여기 태분한 여기 보면 전압을 찾고 태분한 전압을 찾고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태분한 정리는 어떤 모르는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회로에 대해 가지고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부하를 떼고 부하 제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하를 제거하는 거죠. 부하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부하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제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 내가 관심 있는 터미널의 전압이 몇 볼트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분합해 가지고 8볼트가 나왔다. 그럼 태분한 이제 전압은 8볼트다.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한 저항을 알아야 돼,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뭐, 퍼센트, Z, 임피던스 교류 같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에는 뭐 내부 저항. 뭐 이제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태분한 저항을 찾을 때는 이제 아까 중첩의 원리 했듯이 그 전원 소수는 쇼트를 시키라고 그랬죠. 이제 쇼트를 시켜가지고 저항을 구하면 요 이제 병렬 저항값을 가지고 800ohm이 난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태분한 전압 나왔죠. 태분한 소스 이제 전류 공급 능력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요 회로는 우리가 이제 잘 몰랐지만은 그러니까 요 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요 AB 단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전원이 실제로 이제 이 전원은 실제로 이제 10V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부하를 거쳐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요 A하고 B 포트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요 저항이 이제 이게 감안이 되는 거죠. 감안된 상태. 그 이제 안에 이제 가만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은 8V고 그 상태에서 얘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임피던스는 800ohm이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부하를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단락을 시켰을 때 흘릴 수 있는 이제 그 전류도 계산되고 그 다음에 내가 2kΩ이라는 부하를 흘렸을 때 이제 얘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이 공급 능력이죠. 이제 능력, 전류 공급 능력. 이제 얘가 얼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턴 정리는 아까는 이제 그 부하를 오픈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하를 쇼트하는 거죠. 부하를 쇼트 해가지고 이제 그 태분한 그 노턴 전류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태분한 전압을 알아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턴 이제 쇼트를 시켜가지고 노턴 전류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한 저항을 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스원을 쇼트를 시키고 했을 때 이제 태분한 그 저항은 800ohm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여기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은 0.02A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분한 저항은 전류원일 때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턴 전류에서 이제 그 요쪽으로 좀 빠지고 800ohm으로 좀 빠지고 나머지 전류를 이렇게 이제 공급할 수 있다.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죠. 내가 어떤 이제 궁금해하는 터미널에 대 가지고 이제 그 태분한 이제 전압을 구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 부하가 걸렸을 때 그 이제 요 태분한 저항을 뺀 나머지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8V 태분한 전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내가 2kg 버리면 이제 요 계산되겠죠. 전류가 8V에다가 800옴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2kg 해가지고 2.8kg을 나눠주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전류. 그럼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부하에 걸리는 이제 전압이 얼마냐? 부하에 걸리는 이제 전압이 얼마냐?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이제 태분한 정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보다는 이제 내가 이 부하를 걸었을 때 내가 이제 실제로 이쪽으로 흐르는 이제 전류가 얼마냐는 게 궁금할 때는 노튼 정리를 쓰면 된다. 이제 그러죠. 이제 이 전류가 궁금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어떤 그 도시에 뭐 특정
마을에 뭐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전력망이 이제 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단락 전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전체 부가는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그때 걸리는 전압 그다음에 이제 그 부하했을 때 일단 뭐 저기 흘릴 수 있는 또 전류량 뭐 이런 걸 이제 노턴 정리나 그다음에 태반한 정리나 노턴 정리로 계산을 하면은 아 부족하니까 뭐 변압기를 좀 더 이제 그쪽 마을에 그 공급하는 뭐 변압기는 좀 더 큰 걸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뭐 계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턴 정리하고 뭐 태반한 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한다는 거하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요 9페이지 요 예제가 상당히 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태반한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요걸 보시면 아는데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A하고 D죠. D인데 이제 지금 중간에 이제 3.5V 전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경우죠. 그러면은 일단은 A하고 B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먼저 그 구해 가지고 이제 요 태반한 정리를 쓰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 이제 태분한 저항하고 태분한 그 전압이 이제 걸린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직렬이니까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이 저항은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고 더하면은 이제 1.5kg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서로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 2.5에다가 3.5를 빼면은 이제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요 방향 주의해가지고 요 1V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전압이고 얘는 이제 그 전류 공급 능력이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전류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가겠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장 빼주면은 이제 얼마가 걸리겠다, 전류가 얼마나 걸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태반한 정리, 노턴 정리 뭐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뭐 회로 이런 걸 설계할 때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써먹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설계한 어떤 그런 PCB에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태반한 정리나 노턴 정리를 뭐 써볼 데가 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배우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술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전력 계통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전력망 회로를 해석할 때 아 얘가 요긴하게 쓰이겠구나 이제 하는 좀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뭐 전기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이제 발송 배전이나 뭐 이런 뭐 건축 전기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쪽에 쓰이지 않나 이제 뭐 좀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생각고 그거는 이제 좀 참고로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 교류. 뭐 교류 요거는 이제 DC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발전기에서는 교류가 나오고 뭐 요건 참고인데 이제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이제 발전기 원리, 플레밍 왼손 법칙은 전동기 원리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참고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도 AC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은 그려놨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류하고 직류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좀 생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제 교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류가 이제 정류를 한 다음에 정류를 하면은 그 다이오드로 정류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DC가 되는데 그 이런 개념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피스톤이 이제 왕복 운동을 하죠 이제. 그럼 요거는 AC에 해당된다는 거죠. AC에 해당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동차 여기 이제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는 DC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벨트를 한다 그러면 이게 벨트를 이제 양손 가지고 당겼다 뭐 이렇게 당겼다 놨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교류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일정하게 돌리면 요건 DC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자동차 엔진의 어떤 그 피스톤은 요거는 AC고 그 다음에 이 바퀴를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요건 DC 개념이다. 뭐 요렇게 하면은 이게 기계적인 부분하고 어떤 이제 DC 개념하고 좀 약간 이게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요 AC를 우리가 다이오드로 정류를 해가지고 DC로 만드는 게 요 자동차 엔진에 이제 그 피스톤과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을 이용한 때 바퀴를 일정한 방향으로 돌리는 뭐 요거하고 이제 좀 같은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교류, 정류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어떤 교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뭐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그림이 우리가 교류와 DC를 우리가 한 방에 이해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C하고 AC가 중축된 경우가 있죠. 이제 이 AC하고 DC가 중축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AC고 요건 DC이고 그 다음 합쳐지면은 요 오프셋이 이렇게 생겨요. DC 오프셋 생겨가지고 이제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첩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런 보면은 이제 그 파형이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나타난다. 이제 요리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주파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합치면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요게 이제 된 거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DC 중첩이나 뭐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AC 신호에도 다양한 게 있죠. 이제 요런 이제 사각파도 있고 삼각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파 뭐 램프파도 있고 사인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 주기 이제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는 뭐 주기하고 주파수는 서로 어떤 역수 관계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인파를 부를 때 사인파는 계속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름으로 우리가 그 부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 오피 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눠줘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얘를 VRMS라는 값으로 우리는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이 VRMS라는 거는 이제 파형을 부르는 이제 명칭이다. 그러니까 요 오피 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눠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피크치는 한 10V 되는데 1.4로 나눠주면 한 7V 정도 나오죠, 이제. 그래서 7V RMS 파형이다. 뭐,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장표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사실은 7V가 안 나옵니다. 7V가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RMS로 그러니까 1.414로 나눠준 그 OP 값을 1.414로 나눠준 값에다가 약간 10% 감해져 가지고 한 9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어떤 RMS 값은 이제 우리가 부르는 VRMS,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눠준 OP 값을 루트 2로 나눠준 준 거에다가 VRMS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0.9를 이제 좀 이 곱해줘야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V 에버리지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참고로 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밀 제어를 할 때는 이 우리가 이제 계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10%를 감안을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 10%에 대한 오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게 왜 그렇지 분명히 7V가 들어왔는데 왜 측정을 하니까 저기 뭐 6.6V밖에 안 들어와 이제 뭐 6. 이제 그리 되면은 이제 뭐가 좀 7V 들어와야 되는데 왜 6V밖에 안 들어오지 이제 이런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글이 되는 게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이오드 정렬할 때는 물론 계산이 좀 다르지만은 이제 요 VOP는 이제 어떤 부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죠. 근데 우리가 요 이제 요 반도체 스위치를 해가지고 얘를 콘덴서에 딱 넣어가지고 어떤 이제 이 할 때는 이 값은 실질적으로 요 우리가 7V VRMS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V 에버리지 값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7에다가 사실은 이제 아까 0.9를 곱한 요게 우리 7V 그 7V RMS 값에다가 0.9007을 곱한 게 V 에버리지 값이 나온다. 7V V 에버리지 값이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값이죠. 실질적인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LVDT나 RVDT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모터의 어떤 위치값 이런 걸 계산할 때 실제로 요 10%의 어떤 오차는 상당히 큰 거죠, 이제. 그 레졸버나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이 회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쓰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LVDT나 뭐 RVDT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이런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 10%를 사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표를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이쪽에 위상이 변해도 요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위상이 변하죠. 위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위상이 변해도 항상 요거는 그냥 DC 이제 플러스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반도체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나 각도를 플러스 90도인지 마이너스 90도인지 플러스 45도인지 마이너스 45도인지 아니면 내가 센터치에서 플러스로 100mm 갔는지 마이너스로 100mm 갔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치 센서 그러니까 LVDT나 RVDT 뭐 레졸버 이런 걸로 이제 그 뭔가 이 할 때 이제 요 10%를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나오는 그 RVT, LVT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반파 정류가 이제 내부 회로서 다 해가지고 그냥 결과값만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전압에 대한 위치 값을 또 자기들이 보정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회로를 직접 쓰는 경우는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요런 걸 다 감안한 이제 그 센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요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 신호 정의에서 가지고 뭐 보면은 또 우리가 주파수나
이제 주기도 중요하지만 또 위상도 중요하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상이 중요한 이유는 또 이제 전력하고 보면은 또 뭐 역률 관계 이런 거 있죠. 역률. 이제 복수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그 L이나 C에 대한 부분은 요 흡수 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 실수 쪽에 나타나니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전력은 이제 요 실수 쪽의 전력이고, 그 다음에 R이나 C에 해가지고 이제 무효 전력이 생기면은 이제 이만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상전력이라고 하죠. 비상전력. 요거는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면은 그 또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보통 우리가 뭐 AV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볼트 암페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제 우리 쓰는 전력은 이제 보통 와테이지를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C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파수도 중요하지만은 역률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이제 위상 관계도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AC를 가지고 뭔가 다룰 때는 이제 VRMS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캡에 충전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전압값은 이제 요 관계해 가지고 0.90%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적이 되는 값이다.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LVT나 RVT를 우리가 직접 단파 정류를 해가지고 쓸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DC 전압이 바로 나오는 이제 이런 센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다 보정을 해서 이제 주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회로 이론, 우리 회로를 해석하는 데서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한 정리, 노턴 정리, 뭐 이런 거는 이제 대전력만 해석할 때 쓰이는 거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C를 정리해가지고 DC로 만드는 게 어떤 엔진의 원리하고 이제 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AC가 뭔지 DC가 뭔지를 조금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뭔가 감으로써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좀 건강 조심하시고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